네, 소장님, 제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네. 제가 항상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던 것 네, 같아요. 네.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부모들이 되게 양쪽 끝에 존재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. 네네. 아이들이 나랑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네. 참 잘 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또 독립적으로 네. 나를 떠나서 아이가 자립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네. 나한테 아주 이렇게 의존적이고 음. 나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사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네.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아이가 성장함에 네. 따라서 부모도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모의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죠. 그래서 어제의 아이가 오늘의 아이가 아니고 네. 또 내일의 아이가 오늘의 아이였던 것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. 네. 선물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소유권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소유권은 우리한테 없어요. 아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네.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자양분을 주고 환경을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역할인데요. 네.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의존적인 상태에서 점차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죠. 네. 네. 그래서 그 성장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도 또 변화되어야 네. 돼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이가 네.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되어진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네. 되고요.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되어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네. 것이 이제 우리의 종국의 목적이에요. 네.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들의 역할은 또 확연하게 변화가 되어요. 네. 아이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네. 아이들 옆에서 조금도 떠날 수가 없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매 2시간, 3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 돼요. 그리고 잠잘 때도 2-3번씩 일어나서 아이들 기저귀를 깔아줘야 되죠. 네.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때에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부모란 존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기능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지경인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에는 발달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어저께까지 기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온 천지에 있는 물건들을 다 휘저어 놓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만지기 전에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되는.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. 그런가 하면 아까 대표님이 좀 걱정하셨듯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점점 나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주도적인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부모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아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성취해야 되는 발달적 과제가 뭐냐면 성실함. 그래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찬찬하게 끝까지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해낼 수 있는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거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친구와의 관계예요. 그래서 이 시기의 발달적 과제는 아이들이 우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갈등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잘 적절하게 처치하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.
그리고 대학생 정도 됐을 때 청년기가 되면 네. 어떤 것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냐면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. 이게 네. 굉장히 중요한 발달적 과제예요. 음. 그래서 이때는 내가 그 아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내줘야 돼요. 그 왕자를 이성의 친구들에게 네. 혹은 결혼한 아내와 그 남편에게 우리가 내주고 우리는 그 아이 삶의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네. 우리의 역할입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독립된 존재를 잘 성장을 시키고 네. 성장되어진 아이들을 잘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. 독수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? 아이가 아니라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독수리 새끼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어떻게 키우냐면요. 애미 독수리가 네. 새끼 독수리를 손에 이렇게 쥐고서 네. 아주 높은 산곳까지 올라갔대요. 네. 아주 높은 곳까지.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. 네. 떨어뜨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미친 듯이 버둥버둥거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애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챈대요. 그리고 다시 또 상공으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. 결국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독립되어진 존재로 커가기 위해서는 그 떨어지는 과정을 경험해야지 결국 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.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네. 그 일을 실제로 해봄으로써 배울 수 있다라고 했대요. 그래서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네.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의 과정을 겪는 네.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래서 두렵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미 독수리가 네네. 새끼 독수리를 높은 상공에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러나 그 아이가 다치기 전에 네.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네. 지혜를 갖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부모의 궁극적인 역할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아이가 유능하게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네.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독립, 네.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, 심리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네. 키워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어느 순간 네. 어미 독수리와 같이 상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결국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조금 달라지는 맞습니다. 상황이 되는 거고, 저도 이제 독수리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이제 좌절도 좀 맛봐야 되고 또 실패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아이랑 관계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